세계 경제를 한눈에 알아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터키발 금융 위기가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경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 국제통화기금과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조기 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자국 화폐인 페소화의 가치는 올 들어 50%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0%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지만 페소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또한 31%에 달하면서 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It's difficult for me to say it, but the situation is horrible. We cannot afford to buy food. I'm worried about my children because if they don't eat, well, they get sick.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인근 상점을 약탈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인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정부에 맞서 공무원과 근로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Los servicios se fueron a las nubes, más de 1.500% de aumento. Han cerrado empresas, no hay trabajo, la gente duerme en la calle, tienen hambre. Es una sinvergüenzada lo que está haciendo este gobierno de Mauricio Macri. 네, 다른 신흥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가치는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올해 1분기 남아공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2.6% 감소한 것에 이어서 2분기 GDP도 0.7% 감소했는데요.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업률도 27%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으로 물류 대란 사태가 벌어졌고 이 여파로 브라질 경제의 GDP 2분기 성장률은 0.2%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국립박물관 화재로 브라질 경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죠. 이 정부가 예산 절감을 핑계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 원인으로 지적된 건데요. 리우시 당국은 2016 올림픽 이후 400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Com gastos em prevenção de incêndio, nem água tinha. Então, tem gente culpada? Claro que tem gente culpada. E devem ser penalizados. 네, 지난달 터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현재 터키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터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올 들어 리라화 가치는 달러 대비 42%나 하락했는데요. 이 리라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시에 또 물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17.9%, 석 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Tabii ki vatandaş şu anda gerçekten de insanların yani halkımızın alım gücü kalmamış. Yani bir sepet ürünü 200 liraya dolduruyorlarsa şu anda 325-350 lira. 더 큰 문제는 터키발 금융위기가 발칸번대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르비아의 경우 터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보스니아는 사라예보와 베오그라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터키에서 30억 유로를 받기로 했는데 터키 정부가 계약 이행을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신흥국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지는 건 아닌지 참 걱정스러운데요. 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똑같이 이 세계적인 불황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요. 네. 전 세계 이 총 부채가 169조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97조 달러와 비교해도 2배 가까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대외 부채 비율은 35%에 달하고 또 터키는 53.4%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네. In terms of whatever outstanding
liabilities and assets they have if the Turkish lira continues to fall. So I think it's quite a significant development, which is going to make investors think again about what they do in the developing world, and that's not good news. 달러화 강세로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경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만 이 같은 불안은 시장 심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신흥국 리스크를 키우는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터키 리라화 폭락세도 미국인 목사 구금을 이유로 미국이 터키에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역시 신흥국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중국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를 비롯한 각국 은행들이 이 환율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네. 오늘 11일에는 아르헨티나가 또 13일에는 터키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환율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